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두 문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이 쟁점이었는데요. 이 보존 등기에서는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개념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보존 등기 신청인의 지위가 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 사항에서 우리 키워드 세 개 잡았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미등기 부동산 법원의 촉탁 요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유권 등기를 볼 건데요. 자, 115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찬가지로 이 보존 등기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썼던 게 뭡니까? 바로 전부 일부에 관한 개념이었죠. 자, 전부 일부에 관한 개념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소유권 등기에서는요, 이 소유권 뭐 수용이다 또는 환매이다 요는 이 각각의 사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만 여러분들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우리는 소유권 등기를 볼 건데요. 소유권 일부 그리고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보시면 116페이지가 있는데요. 116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표 있습니까? 네, 요 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일부 지분의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일부 지분의 이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요 기억납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현재 X 부동산을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자신의 소유권 일부만 절반만 이전해 주는 등기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 갑은요, 자신의 지분 일부 2분의 1 지분만 을에게 이전해 주는 등기 가능 불가능? 이 등기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네, 권리의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을에게 권리 일부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자, 등기부에 나와 있지만 않지만 어떻게 갑과 을이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중에 단독 소유하고 있다가 권리의 일부를 이전 등기해줬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지분 전부의 이전 등기의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갑과 을은 각 2분의 1 지분의 형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유하고 있는데요. 먼저 갑이 자신의 2분의 1 지분 전부를 제3자인 병에게 전부 이전해주는 등기 형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까요? 네, 조금 전에 보시면 요 앞에서는요, 어땠습니까? 이 자신의 소유권 일부만 이전해줬죠. 이제는요, 갑이 가지고 있는 2분의 1 지분 전부를 이전해주는 형태로도 등기 형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요, 병과 을이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의 형태로서 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자, 지분 전부도 넘겨봤고요. 권리의 일부 지분의 형태로 넘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지분 전부 말고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 일부만 일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 형태를 보시면 바로 지분 일부 이전의 형태도 가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요. 자, 이렇게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 중에 갑이요. 자신의 지분 중에 절반만 2분의 1의 절반 얼마입니까? 4분의 1의 지분만 제3자인 정에게 넘겨주는 경우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자, 이때는요. 정과 갑이 4분의 1 지분으로 각각 공유를 하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누가? 나머지 2분의 1은 누가?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세 명, 을이 2분의 1, 갑과 정이 각 4분의 1 지분으로 공유 형태로서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통 봤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얘들은 전부 자, 단독 소유하고 있다가 권리의 절반만 이전, 지분의 이전 등기도 가능했고, 자, 그 지분 중에 절반만 또는 지분의 전부를 이전해주는 형태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116페이지의 가운데 표 찾으셨습니까? 예, 표를 보시면 자, 그 첫 번째가 단독 소유권에서 일부 이전의 등기 요 1번의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공유자 1인이 지분 전부 이전되어 있습니까? 네, 그건 2번의 형태를 표를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공유자 1인이 지분 일부 이전 있습니까? 네, 요 3번의 형태로서 지분의 이전의 표시를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지분에 관한 등기를 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과 우리가 비교할게요. 바로 부동산 일부 이전 등기. 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총설 부분에 배웠었는데요. 자, 총설 부분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부동산 일부의 가능 불가능 그리고요 권리 일부의 가능 불가능을 봤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그중에 우리는 권리 일부에 관한 소유권 등기는 가능했던 반면에 자, 부동산 일부의 이전 등기 형태 어땠습니까? 부동산 일부의 이전 형태.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죠. 네, 바로 요 내용과 비교를 할 겁니다. 자, 소유권 어때요? 지분의 형태로 이전이 가능했죠. 권리의 일부는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든 형태로 가능했는데요. 자, 부동산 일부의 이전 등기 형태는 조금 달랐죠. 자,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10만 평의 땅이 있다고 봅시다. 실제로는 10만 평 있는데 한 필지 10만 평, 요거를 한 필지 10만 평 금방 팔 수 있다 없다. 예, 금방 팔기엔 너무 어려워요.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10만 평짜리 너무 이제 덩치가 커서 한 방에 팔지는 못하고 내가 요거 절반만 팔았어라고 실체관계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에게. 이건 단 한꺼번에 못 팔고 절반만 먼저 팔았어.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실체관계에서는 요 정도는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요 친구는 등기법을 모르는 학생이에요. 또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러한 일반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라 생각할까요? 땅을 절반만 팔았구나. 부동산에 절반만 팔았구나. 이런 생각 들겠습니까? 네, 그 사람 머릿속에는요, 부동산 일부만 소유권 이전 등기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입니다. 자, 그럼 그림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자, 실제로는 그 땅 절반만 팔았어라고 한다면, 어, 등기는 일부만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등기는요? 등기는 일부만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요거 구분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소유권 있죠. 권리의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 불가능? 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는요, 부동산 일부만 소유권 등기는요, 불가능이었죠. 이 등기는 안 돼요. 그래서 자, 이 실제의 모습은 절반만 팔았어라는 실체한 게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자, 등기 형태는요. 일부 이전 형태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배웠던 부분 자, 일물 일건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원칙은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불가능, 예외적으로 용의권은 가능이었죠. 요 형태에서 부동산 일부에 관한 개념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 한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 전부를 한 필지 전부 중에 일부만 한 필지 중에 일부만 부동산 일부만 소유권 이전되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의 형태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말했던 그 땅 절반만 팔았어의 내용은 이 등기 형태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올바르게 표현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분필하고 분할을 해서 두 개로 나누고요. 나누어진 하나 전부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체관계에서는 그 땅 절반만 팔았어라는 내용이 되어지지만 자, 등기를 하게 되면요. 분필하고 전부에 관한 이전 등기 형태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점 꼭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일부의 용의권 등기는 가능했지만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등기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권리의 일부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이었죠. 권리, 소유권, 권리 일부만 이전 등기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일부만 소유권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절반만 잘라서 반만 팔았는데요. 그건요. 분필을 해서 전부에 관한 이전 등기 형태라는 점 꼭 기억을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일부에 관한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부에 관한 개념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는요. 116페이지 소유권의 전부 이전 등기를 볼 겁니다.
자, 전부 이전 등기를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전 등기 하면 여러분들 가장 주된 예가 바로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저랑 함께 계속 하면서 풀어왔던 이 절차 속에서 녹아있는 그 내용이 바로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혹시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혹시 기억납니까? 저한테 배웠던 거, 학습했던 같이 공부했던 부분 기억 안 납니까? 언제 했지 싶어요? 아니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기본 과정부터 쭉 해와 1월 달부터 해왔죠. 쭉 하면서 계속 제가 예로 들었던 내가 뭡니까? 갑이 X 부동산 신축하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총설에서도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뭡니까? 절차에 관하여 뭐 신청하고 접수하고 심사하고 모든 과정 속에 녹아있던 게 바로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기본 형태로서 얘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예,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형태를 계속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딱히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공부하거나 출제가 되어지는 그런 쟁점은 없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딱 하나만 챙겨 가신다고 한다면 바로 거래가에 관한 내용일 겁니다. 자, 볼게요. 116페이지 밑에 보시면 반갈로서 한번 거래가액의 등기 있습니까? 네, 거래가액 체크하시고 별표 하나. 자, 거래가액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비교 표시하시고요. 비교 표시하시고 거민계약서 하나 적어볼까요? 거민계약서. 116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11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방갈로 3번 거래가액이 등기되어 있는데요. 자, 거래가액 등기 체크하시고 밑에다가 vs 비교 표시 거민계약서, 거민계약서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거래가액은 다음과 같아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을 등기 원인 증명서면으로 첨부한 다른 말로 매매계약을 원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라면 거래가액을 기록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액이 뭔가요? 라고 한다면요. 117페이지 한번 볼까요? 117페이지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부동산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신고 필증에 기록된 거래가액을 신청 정보에 기록하라의 내용입니다. 자, 무엇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앞에 보세요. 네, 거래가액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과거에는요, 2006년 전입니다. 자, 거래가액은 2006년도 1월 달부터 신설이 되어서 1월 달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 전이다. 그러면 2005년 12월 30일이다라고 한다면 거래가 기록할 필요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그 전에 거래는요, 지 맘대로 가격 뻥튀기가 너무나 쉬웠어. 왜요? 이 가격 정보가 불균형했거든. 정보를 가진 자는 정보를 가지고 떼돈을 벌지만 거짓 정보를 거짓 정보로 써. 하지만 정보가 없는 사람은요, 돈이 술술 나가는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자, 예를 들게요. 자, 이렇게 주위가 다 1억짜리 시세입니다. 다 1억짜리 시세예요. 근데 1억짜리 시세를 투자자나 사기꾼들이 전부 싹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하면서 하나의 집을요, 뭐 1억에서 2억, 2억에서 3억 차츰차츰 올리는 게 아니라 1억에서 바로 100억짜리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한 두 개만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소문나겠죠. 야, 여기 뭐가 있다. 100억짜리다. 라고 한다면 100억 등기 쳐놓고 어떻습니까? 100억짜리를 친구한테 야, 친구야, 내 100억 산 거 알지? 돈이 급해서 그런데 요거 싸게 니한테 60억에 팔게. 40% 할인이다. 어떤 노? 라고 하면 친구요. 야, 친구야, 고맙다. 라고 하면서 1억짜리를 60억에 사는 겁니다. 100억짜리를 60억에 사는 겁니까? 1억짜리를 60억에 속아서 사는 겁니까? 속아서 하는 거예요. 정보가 없거든. 등기부를 봐도 얘들이 왜 매매 계약 된지 몰라요. 올랐다더라. 100억이더라. 근데 60이네요. 그럼 40억 싸게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기당하는 거죠. 자, 이게 등기부에 공시 가격이 이게 등기부에 가격이 거래가액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 부동산이 어떻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부동산 매매가의 거래가액에 이 정보를 균형시키기 위해서 이 정보를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부에 기록하여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 언제라면
매매에 의해서 이전 등기라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서 매매 계약서를 첨부했다면 이때는 뭐해라? 거래가액을 기록하여라 원칙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래가액 기록하는 것이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거래가액을 기록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시험은 원칙이 나옵니까? 예외가 나옵니까? 예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 거래가액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인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기록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기록이 되어진다면 갑구의 기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거래가액 3억, 30억하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요. 이 거래가액 기록되는 이 자리에 매매 목록 번호 제 땡땡 23호에 몇 번에서 매매 목록 번호만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매 목록 번호만 기록하는 경우라면 거래가 기록한다 하지 않습니다. 원칙 기록하지만 예외 매매 목록 번호가 기록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 거래가 기록한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상황에 매매 목록 번호가 기록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다음 같아요. 자, 거래 부동산이 매매 계약서 신청 정보 하나인데요. 한 번 신청할 때 동시에 뭐다? 부동산이 2개 이상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입니다. 자, 이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 계속해 볼게요. 이때는 좀 전에는 부동산 2개 이상이라면 매매 목록을 작성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요. 이번 상황에는 부동산이 1개예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한 번 매매 계약을 하는데 부동산 개수가 2개 이상이거나 또는요. 부동산은 하나이지만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이다. 자, 3명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요. 2명이 공유할 거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이거든요. 자, 이럴 때에는 매매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요 2가지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이다. 또는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이다 라고 한다면 매매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매매 목록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 매매 목록에는요. 자, 목록 번호만 기록할 뿐이고 거래가액 기록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칙과 예외를 가져갑니다. 전체를 다시 볼게요. 원칙 뭡니까?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이 되어진다면 이때는 뭘 기록해라? 거래가액을 기록합니다. 어디에? 갑구의 소유자 및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칙 기록하는데요. 예외적으로 거래가액이 아니라 무엇을? 매매 목록 번호만 기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2가지. 예, 부동산이 한 번 매매할 때 2개 이상이거나 또는요. 부동산이 하나이지만 무엇?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이라면 이때는요. 매매 목록을 작성 제공되었다면요. 매매 목록 번호만 기록할 뿐이지 거래가액 기록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17페이지 봅니다. 117페이지 이 가운데 부분에 동그라미 3번 매매 목록을 제공하는 경우 있습니까? 네, 체크하시고 별표 하나. 시험은 얘가 나와요. 기억번에 1개의 신고 필증에 자, 2개 이상의 부동산 밑줄. 또 니은번에 자, 신고 필증상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자, 밑줄 수인과 수인 사이 요 2가지 경우라고 한다면 매매 목록을 제공하는 경우가 될 거고 자, 이럴 때는 뭐만 매매 목록 번호만 기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앞에 보세요. 자, 등기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이 2005년도에 주만보기가 증여를 받습니다. 주만보기 거예요. 주만보기 건데 먼저 이게 토지 위에 집까지 있었는데요. 자, 토지는 2005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거래가 기록합니까? 증여입니다. 거래가 기록한다. 안 돼. 왜 안 합니까? 매매 계약이 아니거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20년 7월 1일 날요. 이 토지 위에 있던 집을 삽니다. 자, 집을 샀어요.
거래가액을 기록하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거래가액을 기록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자 사놓고 어때요? 건물 사놓고 토지와 건물을 누구에게? 주단태에게 한 번에 2개 이상을 팔아먹었네요. 맞습니까? 그럼 한 번 매매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무엇을? 매매 목록 번호만 기록합니다. 왜요? 이때는 매매 목록이 작성 제공되었을 거거든. 자, 그럼 매매 목록이 뭡니까? 라고 하면 다음까지 생겼어요. 자, 매매 목록 2022년 102번. 그리고 금액은 총액 뭐 10억. 부동산의 표시 1번, 2번 해서 각각의 거래가액, 각각의 표시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등기부에 매매 목록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매매 목록 찾아보면 거래가액이 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매매 목록은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다가 그럼 매매 목록 말고 거래가액도 기록하고 매매 목록 기록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거래가액을 중복 기록밖에 안 됩니다. 때문에 이때 매매 목록이 기록되는 경우 2개의 예가 있었습니다. 그 예에서는 매매 목록만 기록할 뿐이지 거래가액 기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한번 보시면 거래가액이 기록되는 경우와 매매 목록이 기록되는 경우 각각 구분하시고요. 자, 그리고 매매 목록은 다음과 같이 목록 번호가 기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보다 더 자세한 거래가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복 기록할 필요가 없다의 내용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117페이지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2가지입니다. 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라면 원칙적으로 무엇을? 거래가액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예외 2가지 상황이라면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할 뿐이지 거래가액 기록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 거민계약서 기억납니까? 거민계약서 비교할 게 있는데요. 자, 거민계약서 어때요? 거민계약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라면 계약서에 뭘 받아라? 거민을 받아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요 차이가 이 거민 계약서는요. 자,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판결이거나 조서에도 거민을 받아야 됐죠. 그런데요. 자, 이 거래가액은요.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판결 조서라면 거래가 기록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다. 첨부 서명이 반드시 뭐여야만? 매매 계약서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판결조서 거래가 기록하지 않았고 판결조서 거민을 받아야 됐습니다. 요 2가지까지 또 구분할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그러면 수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7페이지 양가로 4번 수용 있습니까? 네, 수용 체크하시고 별표 3개 하세요. 자, 이 수용은요. 매년 한 문제 또는 2문제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출제 포인트고요. 그리고 나오게 되면 뭐 준비할 과정은 없는데 좀 많이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자, 때문에 수용은 좀 자세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수용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문제는 어렵게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생각 공부를 혼자 하시거나 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출제 포인트는 딱 2가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시험은 요 2가지에서 다 나올 거예요. 그럼 무엇을 신경 쓰시면 되느냐? 바로 요겁니다. 자, 수용은 원시 뭡니까? 원시 취득이에요.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얘는요. 원시 취득 보존 등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 이 보존 등기이지만 얘는요, 이전 등기 형식을 갖춥니다. 자, 보존 등기 해야 될 것을 이전 등기 형식을 갖추면서 얘는요, 공동 신청이냐, 단독 신청이냐, 얘를 물어볼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요, 원시 취득 보존 등기할 것을 이전 등기하면서 보존 등기부처럼 깨끗한 등기부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때문에 얘는 직권말소 대상이냐 아니냐 여부가 2번째 출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시험은 무엇을 요 2가지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이냐 단독이냐 요거 한 문제. 그리고요. 2번째 직권말소 대상이냐 아니냐 여부가 2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합니다.
자, 수용을 할 때 제가 먼저 여러분 옛날에 이제 기본 과정 할 때 혹시 수용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기억납니까? 수용 공부할 때는요. 요렇게 하세요. 시험장 가서도 요렇게 하셔야 되고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복습할 때도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거 혹 기억나요? 기억 안 납니까? 아, 하나도 안 나요. 예, 요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할 때 어떻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타임테이블,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줄 한 개 쭉 긋고 나면 그게 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은 현재 대상 부동산을 보존 등기를 취득한 보존 등기 명인이에요. 자, 보존 등기 명인이고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타임테이블 선을 쭉 그어놨어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타임테이블 선을 쭉 그어놨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은요. A에게 지상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현재 소유권자 누굽니까? 갑, 보존 등기 되어 있으니까 갑이 등기 명의인, 그리고 A는요. 소유권 외의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시간을 지나 볼게요. 자, 그래 시간을 지나서 결국에 갑은요. 을에게 매매를 원유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를 해줬습니다. 현재 등기부상 명의인 누구예요? 을이고 맞습니까? 그럼 을구에는요. 소유권 외의 권리로서 A가 등기가 격려가 돼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을은요, 이렇게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갑의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나서, 나는 이제 부동산 재벌이다. 뭐 이제 호텔 지을까? 또는 뭐 외식당을 지을까? 막 공사를 막 시작하고 땅을 파기 시작해요. 어떻게든 일단 부동산 사업을 시작해야지. 나는 재벌이다, 부자다라고 하면서 땅을 딱 팠는데요. 딱 삽을 한 삽 딱 넣자마자 어떻게 여기 삽자루 끝에 딱딱한 게 걸립니다. 딱딱한 게 걸려서 딱 빼보니까 뭐다 이가? 예, 뼈가 요만한 뼈가 나왔어요. 깜짝 놀라서 이건 아닙니다 하면서 옆에서 옆에를 딱 봤거든요. 옆에를 다시 파니까 땡 소리가 나요. 파니까 뭐가 납니까? 요만한 녹그릇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자, 한 삽, 두 삽 퍼자마자 문화재가 연속으로 출토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얘를요, 나라에서 수용을 해서 역사문화박물관을 만들기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수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드디어 이 땅을요, 직접적으로 수용을 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용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요. 자, 수용 개시일입니다. 수용 개시. 그래서 나라는요, 이 역사문화 박물관을 만들고자 이 대상 토지를 수용을 할 거고요. 수용하게 되면 이 수용 개시일에 누가 사업 진행자 S 등은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시요. 수용을 하게 되면 이 수용 사업 시행자 등 S 등은요, 뭐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기억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자, 수용은요, 187조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등기 없이 바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S는요, 등기 없이 바로 취득하는데요. 자, 이 형태까지를 등기부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방금 봤던 수용 개시일에 현재 누가 S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등기 없이 취득한 이 내용까지를 혹시 등기부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먼저 갑구에 시간으로 갑이 보존 등기를 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을구에 A의 지상권 설정 등기가 격려가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자, 두 번째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었죠. 그리고 수용 개시일이 되었습니다. 자, 수용 개시일이 되었다고 한다면 현재 진정한 권리자 누굽니까? 현재 진정한 권리자 을입니까? S입니까? S예요? 확실합니까? 예, 맞죠. 자, 보세요. 자, 등기부상에는 아직 S명으로 등기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넘어오지 않고 현재 누가 등기 S 등기는 없지만 현재 등기부상 명의는 을이지만요. 어때요? S가 소유권을 취득했죠.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래서 S가 등기 없이 취득한 이 시점까지를 등기부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 누구다? 등기부상 명의는 을이지만 진정한 권리자 누구다? S.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취득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현재 진정한 권리자는 S인데요. 자, 우리가 등기법을 배우고 공시법을 배우고 뭡니까?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용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S가 진짜갑니다. 라고 알 수 있지만 자, 공부를 하나도 등기법 모르는 사람이 일반인이 공인중개사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등기부를 보면 누굴 것 같아요? 일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난리 친 거예요. 자, 을이 소유권을 뺏기고 막 아이고 땅 뺏겼다 하면서 아이고 웬통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친구가 보다 야 등기 보니까 아직 네 거다. 아직 안 뺏겼구만. 이거 뺏어간다던데 안 뺏어갔는갑다. 야 아직 네 거다. 어서 빨리 처분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뻥붙질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어때요? 그런가? 등기를 안 가져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등기를 넘겨준 적이 없는데 내 건가 싶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기분 나빴다 약간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 맘대로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을은 등기부에 자기 명의가 되어 있는 요것을 기회를 삼아서 각종으로 이전 등기를 지 맘대로 이전 등기를 해주고요. 자, 이전 등기뿐만이 아니라 자, 이렇게 이전 등기뿐만이 아니라 일구에 저당권, 전세권 지 맘대로 막 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시기적으로 문제를 보면 수용 개시일 이후에 소유권 등기 그리고 소유권 외의 등기가 지 맘대로 막 아래 위로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자, 3번 소유권 등기 그리고 2번부터 5번의 전세권 임자자 전세권에 관한 등기.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입니까? 무효의 등기입니까? 왜 무효입니까?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거든요. 진짜 권리자는 누구예요? S인데 너미 팔아먹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 합니다. 자, 그럼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기는 유효, 무효? 당연히 무효의 등기죠. 맞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 누구다? S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요. 이 사업 시행자 S 등은요. 이 원활한 수용 사업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소유권 등기를 받아야 됩니다. 요거에서 봤는데 기억납니까?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수용 사업이 처분입니까? 처분이죠. 자, 보세요. 네모 반듯한 땅이 있으면 참 좋은데 네모 반듯한 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비스듬한 땅이라서 땅을 사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건물 지을 수 있게 붙여서 네모나게 만들 겁니다. 하필해야 되죠. 처분입니다. 또는요. 땅이 너무 커요. 좀 네모 반듯하게 잘라놓고 나머지는 공원을 삼을 거야. 그러면요. 잘라야겠죠. 자르는 거요. 분할입니다. 처분이에요. 그래서 원활한 수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런 덕지덕지 있는 권리 있으면 된다. 안 되죠. 맞습니까? 또는요,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받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드디어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을 원활한 소유권 S명 이전 등기를 받아올 거예요. 근데 자, 이때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 자, 얘는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물어볼 때마다 공동했다가 물어보면 또 단독. 이, 찍는 게 아닙니다. 찍는 게 아니고 자 제가 공동 단독 하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두 개를 또 올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뭘 찾아야 됐습니까?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권리자가 있는가? 의무자가 지난 시간에 연습에 잘했으면서 또 다 까먹었어요. 자, 권리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 볼게요.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오게 되면 공동신청으로 받아올 거예요. 자, 받아오게 되면 결국에는 깨끗한 등기부처럼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1구는요, 전부입니다. 자, 보세요. 키워드가 1구에는 설정 등기가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설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키워드입니다.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시간, 요거 수용 개시 시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부 직권말소를 하면 돼요. 자, 설정 등기 전부 직권말소예요. 자, 그런데 자, 보시면 요런 경우예요. 소유권 등기예요. 자, 위에 달려있는 설정 등기는 전부 직권 말소를 하지만 밑에 달려있는 이 소유권 등기는요. 수용 개시일 이후의 권리만 직권 말소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을구는요, 전부 직권. 갑구는요, 수용 개시일 이후의 권리만 직권 말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표를 보면요, 위에 달려있는 애들은 설정,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 전부 직권 말소. 그리고요, 밑에 부분 달린 거는요, 수용 개시일 이후의 권리만 직권 말소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계속해 볼게요. 자, 시험은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좀 이따가 기출문제 풀 때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다음 중 직권 말소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해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요. 요걸로 문제 풀 겁니다. 한 문제.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을 명의에서 S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왔죠. 을 명의에서 소유권 S 명의로 이전 등기 받아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자, 왜 공동입니까? 라고 한다면 자, 을은요, 자신의 권리를 뺏기죠. 넘겨주면서 또 그리고 S는요, 없던 권리가 생기죠. 권리자입니다. 의무자 권리자가 되어진다면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자, 이거예요.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신청하려 하고 있는데 S가요. 아이고 사장님 좋은 일 하셔야죠. 저 역사문화 박물관 만들면 아이고 자손들한테 좋을 겁니다. 땅 주세요라고 하면 같이 갑시다라고 하면 같이 갑니까? 문자 안 끄고 불 끄고 사람 엄청 가만히 숨도지고 이러고 있을 겁니다. 안 해주려고. 맞습니까? 몇 날 며칠을 안 해주기 맞아요. 그리고 수용을 당하면 천이면 천, 억이면 억, 아무도 안 해줄 겁니다. 맞습니까? 때문에 자 보세요. 자, 권리자, 의무자 있는 공동신청입니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공동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 안 해줍니다. 때문에 어떻게? 단독할 수 있다, 단독에 의한다가 옳은 지문이에요. 다시 한번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은 공동이 원칙이지만 단독할 수 있다, 단독에 의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뭐 기출문제 좀 풀었다, 예상문제 좀 풀고 뭐 OX 지문지 풀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막 외우시는데요. 수용, 단독 아니에요. 그럼 틀립니다. 완벽한 지문은 뭡니까? 단독할 수 있다. 단독에 의한다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계속해 볼게요. 자, 이렇게 수용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수용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막 진행하는데 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문화재에 따라서 얘가 이제 삼국시대면 삼국시대 역사문화박물관, 자 고려시대 거면요 고려시대 역사문화박물관 해서 제목을 지어야 되는데 이 박물관 제목 지으려 하고 있으니까 탄소연수에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뼈가 언제 뼈냐, 이 녹그릇이 언제 녹그릇이냐. 자, 분석을 하니까요, 뼈가요 사람 뼈가 아닙니다. 말티즈 뼈예요. 개뼈입니다. 어이구 깜짝 놀라서 녹그릇을 때를 빡빡 뺏겼거든요. 때를 빡빡 뺏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밑에 영어로 메이드 인 차이나 찍혔어요. 심지어 옆에 어떻게 견출지 1,000원 찍혔습니다. 다이소 거예요. 어떻습니까? 얘는 문화재가 아니죠. 그럼 수용하기로 했던 요 결정이 엎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수용 재결을 실효를 원인으로 이제 엎어졌다라고 합니다. 수용 재결이 실효가 되었어요. 자, 수용 재결이 실효가 되었다면 받아왔던 거 돌려줘야 되겠죠. 받아왔던 거 돌려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돌려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우리 이 등기를 수용 재결 실효를 원유로 하는 소유권 등기 말소 등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수용 재결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 등기의 경우에는 이 말소 등기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얘는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보지 마시고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그럼 물어보면 읽는 게 아니라 공동인지 단독인지 물어보면 뭘 해라고 했습니까? 권리자, 의무자. 보세요. 이 S 등기를 말소를 하고 돌려줄 겁니다. S 등기를 말소를 하고 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권리자 있습니까? 권리자는 잃었던 권리 도로 찾아오는 을이 권리자가 될 거고요. S는요, 갖고 있던 소유권 날려먹죠. 의무자가 됩니다. 권리자, 의무자가 있으면 공동신청. 그리고 이 수용 재결 실효를 원하는 말소 등기의 공동신청은 반드시 공동신청만 가능합니다. 자, 뺏어올 때는요.
공동의 원칙이지만 단독에 의한다. 단독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돌려주는 건요. 돌려주는 거. 반드시 공동만 가능한 겁니다. 자,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두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직권말소 대상이냐 아니냐 여부. 이해됐나요? 두 번째는 자, 뺏어올 때는 공동의 원칙이지만 단독도 가능했죠. 하지만 돌려줄 때는요. 수용재개를 원인으로 수용재개 실효를 원인으로 말소 등기 신청은요 반드시 공동만. 왜요? 뺏어갈 때 혼자 잘도 뺏어가더만. 혼자 갈 때는 단독으로 잘도 뺏어가더만. 왜 돌려줄 때는 반드시 공동입니까? 왜 사람 오라가라 귀찮게 네가 단독으로 돌려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안 돼요. 자, S도요. 그냥 공동 없이 지 혼자 단독으로 말소하기 좀 너무 편합니다. 보세요. 자, 지 맘대로 엉망진창으로 달렸죠. 말소하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등기 말소하면 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얘한테 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진정한 권리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거든. 그래서요. 진정한 권리자한테 돌려주려면 어떻게? 두 손 딱 잡고 야 네가 받아가라 으라. 네가 진정한 권리자다. 이렇게 진정한 권리자한테 돌려줘라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 단독 말소가 아니라 어떻게? 반드시 공동 말소만 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또 계속해 볼게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시험은 직권말소 대상을 봤는데요. 직권말소 못하는 애들이 따로 있습니다. 직권말소 못하는 애들이 따로 있어요. 자, 보시면 이런 내용인데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권리에서 요 네 가지입니다. 자, 넘겨볼까요? 118페이지. 반가로 4번. 다른 권리의 직권말소 있습니까? 다른 권리의 직권말소. 네, 체크하시고 별표 2개.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경우 있나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경우 체크하시고 별표 2개. 시험은 동그라미 2번 얘가 나옵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수용 개시 이전의 권리라고 하는데요. 자, 봅니다. 요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에요. 좀 전에 어땠어요? 요거 각구의 소유권의 사항들, 각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은 수용 개시 이후의 직권말소였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요. 자, 얘는 수용 개시 이전의 권리 등기, 수용 개시 이전의 갑을의 권리 등기, 얘는요. 말소하면 된다, 된다? 안 됩니다. 아니, 말소해서 깨끗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얘는 왜 말소를 하는 게 아니냐? 왜 존속 대상이냐라고 한다면, 보세요. 수용하면, 뺏어오면 끝납니까? 수용해서 뺏어오면 땡이에요? 아닙니다. 뭐 됩니까? 수용해서 뺏어오면 보상해 줘야겠죠. 얘를 남겨둬야 자 수용 개시일 이전의 권리를 남겨둬야 수용 개시일 이전의 권리를 남겨둬야 뭐한다? 뺏어하고 나서 보상을 해줄 거 아닙니까? 또 얘들을 말소했는데 얘가 사람뼈가 아니라 개뼈입니다. 어때요? 돌려줘야겠죠. 진정한 권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얘들은 수용 개시일 이전의 권리는요. 존속 대상입니다. 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또 두 번째입니다.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이 있습니다.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은 이 토지가요. 이 대상 토지가 사실은 맹지였습니다. 요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자, 이 갑 토지가요. 현재 맹지예요. 수용을 해서 수용 사업을 개시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맹지이기 때문에 옆에 요 을의 토지를 밟아가면서 공로에 출입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러한 토지였던 겁니다. 자,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설정 등기는 어땠어요? 전부 직권 말소했잖아. 지우면 얘는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설정이네. 지워 해서 지워버리면요. 다시 맹지가 되어서 수용사업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얘들을 전부 직권 말소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보존등기부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서 수용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만드는 거죠. 자 얘는 말소하면 된다? 말소하면요 수용사업이 오히려 안 됩니다. 원활하기 위해서는 이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지상권 등은
존속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였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요거 수용 개시 이전의 권리 등기 또는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요. 어떻습니까? 아, 얘는 지우면 안 되는 게 확실하죠. 자, 그런데 이상한 등기가 막 아래 위로 막 달려 있어. 아래 위로 달려 있는데 이 등기가 이 수용 사업에 유리한 등기인지 불리한 등기인지 애매합니다. 잘 모르겠어. 그럼 이 등기 지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겠어. 얘는 확실히 지우면 안 되는 등기인지 알겠어, 얘는. 위하여 존재하는. 근데 얘는요. 애매한 등기. 얘를 지우면 수용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애매해. 잘 모르겠어요. 권리 분석이 잘 안 돼. 그럼 이 등기는 남겨둬야 됩니까? 말소시켜야 됩니까? 애매하면 남겨둬야 돼요. 왜? 함부로 지웠다가든 다시 맹지가 될 수가 있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애매한 애들은 야,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남겨둬 봐라라고 하면서 누가 수용 재결위에서 존속하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자, 얘는 확실히 남겨둬야 되고, 얘는 잘 모르겠다. 일단 우리가 남겨두도록 해보자라고 애매한 것들 재결로서 존속하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재결로서 존속을 결정해버린 이등기 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세 번째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수용 개시일 이전의 권리는요. 수용 개시일 이전의 권리는 말소입니까? 존속입니까? 존속이 맞아요. 이전의 존속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자 수용 개시일 이전의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자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상속으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쭉 미루다 언제 수용 개시일 이후에 상속 원인하는 이전 등기를 받아옵니다. 자, 이전 등기. 얘는 말소입니까? 존속이겠습니까? 기준만 보면 얘는 말소가 맞아요. 그런데 자, 이때의 상속 등기는 언제 권리를 취득했습니까? 등기하면서 취득했습니까? 사망하면서 취득했습니까? 사망하면서 취득한 법률 규정, 물권 변동 때문에요. 얘는 이때 이미 취득한 등기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유했을 뿐이지만 언제? 이전의 권리자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이전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수용 개시일 이후의 상속 원인 이전 등기는 얘는 존속 대상입니까? 말소 대상입니까? 말소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 등기를 받아와야 되는 존속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요 네 가지가 또 시험 나올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보세요. 직권말소 대상이냐 아니냐 여부 한 문제.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뭡니까? 공동 신청의 원칙이지만 단독이 안 신청. 하지만 재결 실효를 원인으로 말소 등기는 반드시 공동만 가능했죠. 얘들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수영에는 요 두 가지만 좀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요. 자, 대위 등기 신청 가능하고요. 자, 최근에는 이제 신탁 등기 또는 환매 특약 등기가 또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 매년 문제가 이제 신탁 등기이냐 또는 환매 특약 등기냐라고 해서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신탁 등기가 2년에 한 번씩 또는 매년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 포인트가 바로 신탁 등기였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작년, 재작년 2년 연속이요. 신탁 등기 문제는 한 지문, 두 지문 정도가 출제가 되고 오히려 환매 특약 등기가 단독으로 두 번 연속 큰 문제로 한 문제짜리고 연속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요, 환매 특약 등기 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신탁 등기, 환매 특약 등기를 요거 좀 더 같이 보셔야 되는데, 먼저 신탁 등기, 먼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 등기는요, 얘는 옛날에 사법시험,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뭐 변시 있잖아요. 얘들도 뭐 주로 신탁 등기 요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얘는 신탁이란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 그 부분이 아니 그렇게 어려운 게 공인중개사에 나온다고요? 나와 봐야 전체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잘 틀려하는 그 부분을 낼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탁 등기는요. 요 하나 쟁점만 딱 해결하시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가장 큰 오해 요거 하나만 깨트리시면 돼요. 어떤 오해냐 봅니다. 자, 먼저 신탁 등기예요. 갑은 X 부동산
실제 소유자입니다. 자, 권리자이고요. 자, 갑은 을과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자, 신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건데요. 이때 을은 수탁자, 그리고 갑은 신탁자 또는 위탁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신탁 계약을 원인으로 이 신탁자와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될 건데요. 형태는 자,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을 소유권 이전 등기, 을 되어 있으면 자, 이 등기가 신탁 등기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신탁 계약에 따른 신탁 계약에 따른 신탁 등기가 격려가 되었습니다. 아니죠. 이 등기가 아닙니다. 자, 신탁 등기에서 말하는 신탁 등기는요. 자, 신탁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이지 이 등기가. 자, 신탁 등기 이단이다. 아니다가 가장 큰 여러분이 하시는 오해였습니다. 이 등기는 아니에요. 아니, 그럼 이 등기 말고 다른 등기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어떤 등기를 하셔야 되느냐? 요 등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등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등기만 돼 있으면. 등기부를 보면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진정 권리자 누구예요? 완전 이거예요. 자, 등기하는 원인이 뭐였습니까? 등기부를 하는 이유가 등기부를 보고 진정 권리자를 알아라였죠. 자, 등기부 보면 권리자 을, 등기부 없으면 권리자 누구? 갑. 완전 등기부 때문에 공시 목적인 등기부 때문에 권리자를 완전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요. 요거는요. 하지 마라. 민법에서 하지 마라. 부실명법에 정한 하지 마라고 하는 명의신탁 행위예요. 이해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명의신탁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마라인 명의신탁 행위라는 거예요. 다른 등기 어떤 등기에서 된다? 요 신탁 등기가 따로 들어야 됩니다. 신탁 등기가 따로 들어야 되는 내용은 다음 같아요. 자, 이 등기가 들어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아닙니다. 자, 을 소유권 이전 등기 되어 있지만 제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전 등기는 받아왔지만 갑과의 신탁 계약 요러한 내용을 적을 겁니다. 신탁 공부에. 자, 이러한 내용으로 내가 받아왔을 뿐이지 진정 권리자는 갑이에요. 갑거이지 제가 신탁 계약에서 가서 제가 등기를 받아왔을 뿐이지 제게 아닙니다라는 신탁 계약의 내용을 공시라는 등기가 하나 더 들어야 됩니다. 이 등기가 우리는 신탁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는 신탁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 신탁 계약이 있었음을 공시를 하는 신탁 계약을 공시하는 등기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 등기가 두 개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쟁점이에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라고 했다? 신탁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탁 등기인 줄 아십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두 개의 등기가 다르다는 거. 요 오해 하나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등기가 두 개입니다. 어떤 등기냐? 자,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두 개의 등기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의 등기. 자, 그런데 이전 등기는요, 어떻습니까? 권리자, 의무자가 있는 권리 등기로서 공동신청 원칙. 자, 하지만 신탁 등기는요. 이게 제게 아니에요. 신탁 계약이 이런 내용입니다. 따른 신탁 계약의 내용을 공시하는 등기일 뿐입니다. 얘는 권리 등기가 아니네요. 권리자, 의무자가 없습니다. 단독 신청상. 구분하시겠습니까? 이 두 등기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신청 방법에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좀 특별하거든. 정리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등기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신청할 때 반드시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동시에 했냐? 등기가 두 개인데 어떻게 동시에 신청합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의 신청서에 동시에 신청할 거예요. 자, 신청서 하나만 씁니다. 하나 신청서 쓰면서 위에는 이전 등기 내용, 밑에는 신탁 등기 내용을 같이 적어서 한 장으로 동시에 신청을 할 거예요. 자, 한 장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가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의 순위번호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의 순위번호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신탁 등기는 하나의 등기, 두 개의 등기, 하나의 등기, 하나의 신청서. 이해되겠습니까? 신탁 등기, 이전 등기는 하나의 등기, 두 개의 등기. 죄송합니다. 하나의 등기 제가 말해서 틀렸습니다. 하나의 등기 아니라 두 개의 등기. 두 개의 등기 어떻게 신청합니까?
동시에 어떻게 신청한다? 하나의 신청서.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순위 번호는 요렇게 하나로 가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동시에 해야 되는데 동시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에 안 하면, 동시에 안 해버리면 큰일 나죠. 누가 큰일 납니까? 감히 큰일 나죠. 진정 콜자 큰일 납니다. 왜? 하지 마라라고 한 부실명법에 제한되는 신탁 행위를 해버렸거든. 그래서 갑은요, 이 신탁 계약을 하면서 을에게 꼭 맞게 말해요. 수탁자야, 을아, 네가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반드시 신탁 등기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손해 안 본다. 알았지? 꼭 같이 해라라고 하는데 을은 땀만 먹어요. 그건 네 말이고. 그 가봐, 그건 네 사정이고. 내가 요거 신탁 행위 딱 해서 신탁 등기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고 제3자에게 아주 싸게 팔아먹어야지 하고 있어요. 뭡니까? 갑한테 뺏어올려 작정이에요. 자, 그래서 갑은요, 이 소유권이든 신청, 소유권이든 종료되면 신탁 등기 되는지 안 되는지 딱 본다고. 왜? 안 하면 신탁행위거든. 딱 등기부를 보자마자 아니야 다를까? 얘는 동시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을이 딱 보니까 좀 불량해 보이더만 요 등기를 안 하고 요 등기만 한 겁니다. 큰일 났죠. 뭐 해야 됩니까? 이 등기를 따로 해야 돼요. 내 이럴 줄 알았다니 나쁜 놈. 내가 해야겠다 싶어서 어떻게? 자, 동시에 하는데 동시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신탁자는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시에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 갑은 신탁자는 누구를? 을을 수탁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신탁 등기를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단독으로 신탁 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왜? 소유권 이전 등기 벌써 됐거든.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자, 요 지문이요.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 지문으로서 한번 출제가 된 바 있는데요. 119페이지. 반갈로 2번 신탁 등기 신청해서 뭐 1번, 3번, 8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동그라미에서 한번 체크하시고 별표 하나 해볼까요? 자, 동그라미에서 한번 체크하시고 별표 하나. 자, 봅니다.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밑에 세 번째 줄. 자, 이전 등기 또는 변경 등기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밑줄. 자, 앞에 보세요. 자, 얘가 완벽한 이제 대법원 판례 지문, 판결 내 지문 그대로거든요. 그럼 대법원 판사는요, 동시에 할 수 없으므로라고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완벽하게. 맞습니까? 그런데 얘는요,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결례를 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얘는 완벽하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동시에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등기 신청은 유효의 신탁 등기이다라는 판결로서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할 때는 동시에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못하죠. 그래서 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단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신청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은 제3자가 이 신탁 등기 무효라고 주장한 거고. 재판 가니까요. 그러다고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왜? 동시에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라고 대법원 판사가 판결대로서 말한 내용입니다. 자, 결국에는 뭐 완벽하게 100%는 일치하진 않지만 어떻습니까? 자,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의 내용과 동시에 할 수 없다의 내용. 같은 내용이다, 다른 내용이다? 같은 내용을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요 지문은 중요한 지문이에요. 한 지문짜리 꼭 나올 겁니다. 요 지문 꼭 정리합시다. 자, 정리하시고, 자, 기출 문제 몇 문제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폈습니까? 63페이지. 자, 63페이지에 11번 봅니다. 자, 이 기출 문제는요, 맨 뒤에 앞에 있는 해설편 보지 마시고 맨 뒤에 얇은 책자 있거든요. 맨 뒤에 있습니다. 얇은 책자, 문제편에서. 예. 맨 뒤에 있는 문제편에서 얇은 책자 있으니까요. 요 얇은 책자만 꺼내시면 됩니다.
자, 문제편의 63페이지 11번 보겠습니다. 자, 2022년 체결된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매매 계약이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명서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거래 가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번.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 가액을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맞습니까? 네, 매매 계약을 원유로 하는 증명 서면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매매 계약을 원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거래가액을 기록합니다. 원칙. 자, 그리고 2번. 신청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 신고 필증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되겠죠. 옳은 지문. 자, 근데 3번, 4번을 묶습니다. 얘가 예외예요. 자, 1번, 2번 매매계약을 원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게 원칙인데요. 3번, 4번 거래가액 기록 안 하는 예외 두 가지였습니다. 3번 봅니다. 관할 간청이 같은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밑줄 2개 이상인 경우 부동산이 2개 이상이네요. 거래가액이 아니라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 그리고 4번도 똑같습니다. 거래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 그리고 여러 명의 매수인. 자, 여러 명 밑줄 하세요. 여러 명 밑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이죠. 라고 한다면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될 거고. 자, 이때 매매 목록이 제공되었다고 한다면 등기부에는요. 거래가액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매매 목록 번호가 기록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 기록정 어디에? 거래가액 어디 기록했습니까? 갑구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었죠. 등기 원인란이 아니라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등기가 되었습니다. 자, 넘겨서요. 아닙니다. 그 오른쪽 12번 63페이지 12번. 자, 죄송합니다. 63페이지 12번 봅니다.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2차 문제였고요. 기억본 봅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자, 그 약정 금지 기간 동안에는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옳은 지문 틀린 지문? 옳은 지문 틀린 지문?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공유물 분할과 지분의 이전 등기는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부동산을 절반으로 2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공유 수인의 지분자가 자신의 지분의 이전 등기는 토지는 분할됩니까? 안 됩니까? 토지는 분할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분만 넘겨가는 거잖아요. 때문에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공유자 중 수인의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 이전 등기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할 수 없다 틀린 지문. 자, 기억번 요건 함정 지문이에요. 민법에서도 잘 나옵니다. 자, 니은번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제공해야 되겠죠.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원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디귿번 볼게요. 등기 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 원인 정보가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 밑줄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 판결 조서에네요. 판결 조서에는 어떻습니까? 거래가 기록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이 원인 증명 서면이면 만다 거래가 기록합니다. 거민과 비교를 했죠. 판결 조서에도 거민은 받아 있지만 거래가 기록하지 않는다. 비교를 하시고요. 자, 등기하지 않는다. 디귿번 옳은 지문. 자, 1번 봅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이란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공유자 전원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단독 신청 불가능. 자, 넘겨서 65페이지 17번을 보겠습니다. 65페이지 17번. 폈나요? 자, 얘가 직권 말소 대상이냐 아니냐 여부를 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문제 풀 때 뭐 풀려고 했습니까?
선 한 개 끄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선 한 개 꺼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직권 말소 대상 있냐 아니냐 여부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선 한 개 쭉 꺼가지고 자, 수용 개시일입니다. 재결일이 아니라 무슨 일? 수용 개시일이 기준이 돼요. 언제입니까? 4월 1일, 4월 1일 요거 하나만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별표 2개짜리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요. 자, 요거 하나 꺼버리면요. 별표 1개짜리도 안 됩니다. 자, 볼게요. 먼저 1번. 2월 1일 상속 원인하는 5월 1일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전에 사망을 원하는 이후의 상속 등기. 얘는 말소입니까? 존속입니까? 존속이었죠. 1번 정답. 바로 나왔네요. 자, 2번 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언제 했나요? 2번 언제 했나요? 5월 7일 이후네요. 직권 말소. 자, 3번, 4번 볼 필요 없습니다. 좋은 키워드가 다 들어있네요. 뭡니까? 설정. 설정 들어있으면 얘는 전부 직권 말소. 3번, 4번 날짜 볼 필요 없습니다. 3번, 4번 설정, 전부 직권 말소. 자, 그리고 5번. 자, 언제 등기했나요? 5월 9일 이후에 가등기네요. 직권 말소. 이해하셨습니까? 자, 얘가 별표 2개짜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여러분은 줄 한 개 딱 끊고 선 한 개 끊는 순간 얘는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환매특약부터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